단독단행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이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6월 28일 금요일금방 한대건의 음담 파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로 1000m 레츠럴파크 부산 경남 2세 신마경주 이번 토베이스가 주행하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였었고 순발력을 주무기로 싸우는 마피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요. 설마 에코스는 최고 작긴 하지만 10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2번을 놓고 3번과 2번, 8번을 7번, 8번 안쪽에 6번 추추 페어리까지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호남 4등급 1200m. 4경주입니다. 오션 피닉스는 마피를 걸으면 더 좋아졌어요. 설마 우승 티켓은 뭐 다팀 마피인 건 맞는데 감량이 때문에 있고 5번을 놓고 8번과 9번을 5번 오션 피닉스가 막판 선두 자리를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5경주 출발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설마 닥터미미가 객관적인 전력상은 낮죠. 충만하면 보면 행복코리아예요. 뚜껑은 한 발이 상당히 좋은 마피입니다. 상당히 약해져서 9번 놓고 1번, 8번 두 방이고요. 8번, 9번, 3번 세 마리 앞서면서 적중 내역이야. 하이라이트 광고로 나오고 있고. 제가 텍스트의 적중 내역을 잘 안 써요. 네. 맞아요. 네. 적중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난 체도 하고, 뭔가 이제, 나를 포장을 하는 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좀 대우를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짓거리를 좀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이나 제 텍스트 예상을 보시면, 제 적중 광고 내역이 잘 안 올라와요. 그 적중 내역을 올리는 때가 한때 있었죠, 제가. 한 3, 4개월 올리다가, 귀찮아. 일단 나는 귀찮은 걸 못해, 많이. 그게 바로 돈인데, 다른 예상가들처럼, 막, 한 40몇 개 경주 중에서 한 2개 맞춘 거, 그 중에 하나 맞춘 거 가지고, 나 이거 맞췄다, 뭐 배당 맞췄다라고, 일주일 내내 떠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모르죠,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잘하면, 예, 저도 좀 쓰긴 하겠죠.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찍은 지가 벌써 한 5년? 네, 5년 넘었어요. 금요일 매주 부산, 서울 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일이 있어서 못 찍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똑같죠. 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승부경주가 아닌 경주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의 99% 다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된 게 뭐냐. 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를 못 믿겠나 봐. 제가 금요경마, 부산경마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그냥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부산을 준비 안 하느냐. 정말 좆 빠지게 준비합니다. 못 빠지게. 남들은 부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준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방송도 찍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말이 안 나가. 근데 나는 매출은 바닥이야. 제국에 침 뱉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가 이거 뭐 맞췄고 이거는 내가 뺐고 이렇게 해서 뭐 방송 내용 30분이면 광고 한 15분 하면 여러분들은 제 걸 엄청나게 들어줄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렇게 한번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에 내가 금요일날 지금 예상하는 거 백판 나오면 광고할 게 없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잘해야 될 텐데. 어쨌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장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참 열심히 하는 예상가들 많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 맨날 카드판에 가서 앉아있고 복귀 한번 돌려보지 않는 예상가들이 저보다 매출이 더 나옵니다. 뭐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정말 진짜 피똥 싸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예상가들, 제가 아는 몇몇 예상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매출이 뭐 펄펄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가 봐요. 네. 좀 자극적인 말을 많이 써주고, 지가 잘났다고, 난 이만큼 맞췄다고 계속 구라를 대는 거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이 솔직한 방송에 여러분들은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나도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나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좀 영악해지겠죠. 예.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좀 억울해서 그래요. 좀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에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참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저도 한번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2579.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못하면 못한다고 욕을 하십시오. 그냥 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좆도 모르면서 지 잘난 체 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야, 너 병신같이 방송해. 뭐 그런 얘기도 안 해. 뭐 그냥 방송만 봐, 여러분들은. 참 쉽게 보면. 제가 방송 조회수로만 따지면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누가 보는지는 몰라. 방송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죠. 쉽게 얘기해서. 뭐 쓰레기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바로 접으려고. 아직까지 그런 얘기 안 들었으니까 조금 더 광고하면서 하면 나도 뭐 돈 좀 벌겠지 뭐. 맨날 이렇게 살겠어. 나아지겠죠. 2579 7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고요. 저중마 2경주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통장 문자 광고 한번 더 할게요. 새마을금고로 입금하시면 되고 에이스나 뭐 에이스 영마 책자나 코레레이스나 건피사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로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 하시면 2만원인데 이틀 하면 하시면 3만원 4만원 좀 절약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날 뭐 4만원씩 입금하시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금요일날 못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못할까? 그중에 하나 마치겠지. 여러분들도 돈 많아도 아끼셔서 맛있는 점심이라도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60 문자는 060-300-7766이에요. 핸드폰 결제되니까 핸드폰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060-300-7766 눌러서 시청하시면 청취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문자를 받아보시면 초반부터 이렇게 헷갈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자, 1경주입니다. 월마경마죠, 맞아. 월마경마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신마경주가 장려정책으로 4천만원 상금 줍니다. 3등급의 상금을 주고 있죠. 말이 또 8마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피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신마경주가 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출전했습니다, 신마들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1,000만원 벌어서 6등급에서 승급하는 것보다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것보다 여기서 항구라 하면 4,000만원 벌고 5등급으로 가는 건데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욕심대로 될만 하죠. 신마들 쟁겨놓고 있다가 요맘때 나와서 돈 버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은 말이 워낙에 없어서 8마리밖에 안 되네요. 일단 주인검사 모습이 가장 좋았던 마비는 팔마 토파이어예요. 상당히 여유가 있었죠. 선두권 가담도 되고 약간 말이 중간에 좀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시 또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저 새끼 좀 근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5월 4일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터울이 있죠. 지금 한 2달 반 정도 터울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 3개월? 거의 3개월 정도? 6월이, 아니구나, 2달이구나. 2달 정도 터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2달간 터울 동안에 뭐 별다른 큰 질병은 없지만 6월 6일날 마취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장제죠. 발굽을 하니라고 6월 13일 진정을 받았는데 일단 마취 검사라는 건 뭐냐면 육안으로는 티가 안 나. 말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거적거리고 육안에 티가 안 나면 마취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밀 진단을 받죠. 근데 거기서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나오기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외곽으로 밀려난 탈마 토파이어가 주행검사 모습처럼 이 선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팔마 토파이어는 뭐 현장 상태를 봐야겠지만 지금 한대건에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죠. 내가 뭐 토파이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마방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유현명 교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굳이 말이 좋다고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나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뭐 마취 검사라든가 뭐 진정이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추론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원더풀 피스는 두 번 만에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는데, 첫 번째도 합격입니다, 사실. 기록상으로는. 1분 4초 9에 합격을 하는데, 주짓불량이죠.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마필이 이렇게 잘 갑니다. 발주가 느리지만 잘 갑니다. 따라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안 뜁니다. 막 이렇게 꽁숭꽁 뛰죠. 계속 밀리죠, 말이. 다시 직선에서는 자세가 잡히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은 1분 4초 9예요. 그러니까 주립불량, 그러니까 주행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당하죠. 그러면서 6월 8일 날 재검을 보는데, 이때는 또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제 다듬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교를 안 했던가 순치 과정 중에서 경주마로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했고 그만큼의 또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안 들고. 이런 나피들이 조금 더 준비가 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런 원더풀 피스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천질주도 5월 18일 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탄력 자체는 좋았는데 타월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뛴 마필인 것 같아요. 3번 알파킹도 마찬가지죠. 계속 연습 주행을 합니다. 이게 5월 18일 날 주행검사를 개떡같이 받고 나서 계속 연습 주행을 하는데 이게 연습 주행을 하면서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탄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내 돈을 선뜻 투자하기에는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느낌? 의외로 보면 한샘 플래시가 5월 18일에 영천질주와 함께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기록은 뭐 비슷해요. 1분 2초대의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샘 플래시가 뭐라 그럴까요? 고개가 좀 타서 매끄럽지가 않았었어요. 좀 이렇게 좀 들려있는 상태의 모습이었는데 6월 15일날 제 연습 주행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발주 좀 틀어지고 좀 기우뚱하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 의외로 끝걸음 자체는 밀어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김용건 기수로 서울에 내려간 김용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일본 원더풀 피스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다소 부족한 자세였다면은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하자. 마피 더 나아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러한 나피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5번, 8번 이러한 나피들이 인기권이고 이 안에 결정이 날 여지가 높은데 충막감으로 논다면 1번과 5번 두 마필 중에서 한 대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 판단에서는 준비가 좀 더 된 마필과 그렇지 않은 마필들은 분명히 실전에서 티가 난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두 마리 마필을 현장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건은 현장 예상에서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상만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9번 레거시. 4월 27일 재검받고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개인 대염이 있어요. 경주마라서는 좀 치명적인 질병이다 보니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당장은 하위군이니까는 뭐 개인 대염이든 개인 대염이나 건초염 이런 경주마들이 퇴역을 할 수 있는 질병이죠. 이런 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도 하위군에서는 뛴다 말이. 근데 이게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무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레거시는 사실 최근 두 번의 경주 모습이 나쁘진 않았어요.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름대로 정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다른 마피들, 특히나 직전 경주에는 정말 뜻하지 않았던 마피들이 너무나도 선전을 하면서 3착으로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얘가 걸음이 안 나와서 내려앉았다라기보다는 다른 마피들이 원체 궤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편성은 지난번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여기서 우승을 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직전보다도 더 못한 편성이라는 편성의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얘가 뭐 계속 연속적으로 휴양 갔다가 3착하고 하니까 똥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똥은 아니에요, 얘가. 약간 설사똥? 아니에요. 설사똥은 아니구나. 약간, 똥은 아니야. 똥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입상권에는 그래도 유력하 있지 않느냐. 고무말 레거시는 충막감으로 놓고 싶고요. 이번 골드메인 파리는 아주 탄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죠. 좀 무리를 하면 좀 덜 뛰고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인데 안쪽에 최적 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밀리겠죠, 발주에서. 항상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6번은 뷰티풀 코리아가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라고 자빠졌어요. 참고 타면 됐을 것 같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는 거림이 더 안 나오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은 것 같아요.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소화하기에는 마필이 좀 뭔가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뭐 배당판은 인기 마필이긴 한데 조금은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8번 요술램프가 지난번에 올라오는 거는 보였었죠. 물론 마신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워낙에 개 같았어요. 뭐 펑키가 버틸 정도였으니까 뭐 검증은 돼봐야겠지만 걸음은 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은 더선오브갓은 주인검사 때는 선행권에 가담하고 채찍 심하게 동반하고 버티는 모습이었었는데 실전에서는 선행 못 가니까 풀빵이에요. 이게 왜 당일날 인기 리더로 팔렸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로 팔리더라고요. 이거 한두 번 더 지켜봐야 돼요. 의외로 실은 미지업이 좋았었죠. 코너 돌면서 막 외곽으로 나가니까 말이 막 이렇게 아직 코너링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외곽으로 나갔었는데 늑발동에 걸리면서 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또 외곽이라서 정말 외곽이 아니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경주를 풀어나갈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걸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상님한 이경주는 9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8번과 11번 이 두 마리의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메이저 히트라든가 6번은 뷰티풀 코리아는 방어 막권인데 3번이 조금 더 땡기는 막권 6번은 뷰티풀 코리아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번 레거시는 여기서는 와야겠죠. 여기서 못 오면은 뭐 진짜 쓰레기로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오겠죠. 자, 부상명마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승부처를 이경주라고 했어. 다시 하면 되죠, 뭐. 부상명마 3경주입니다. 부상명마 3경주가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다시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 12번의 앞에 추천했는데 압도적인 충각감이 12번 후세 제왕이 아닐까 봐요. 데뷔할 당시부터 좀 바람이 조금씩 불더니 지난번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인기 1위가 됐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생을 해서 시종 외곽을 돌고 발주가 좀 안 되죠. 느린 마피다 보니까 늦추입을 해서 막판에는 걸음이 남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한대거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도 있어요. 발동이 늦게 걸리고 탄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그 타령이니 그나마 안쪽도 아니고 안쪽이라면 조금 더 인코스를 파고들 수 있는 유현명 기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12번 게이트로 밀려 있다고 한다면 후세 제왕이 이번 경주에 역시나 풀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객관적으로 선두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마필이 한 발을 쓰면서 올라와 입상을 할 수 있지만 한대건의 기본 막건은 이거예요. 제가 이번 경주로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후세 제왕을 뒤로 돌려놓고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을 한번 충마로 배당을 들어보자. 이게 제 이번 경주의 모토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대건이도 좀 무시하고 추천하지 않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이 마필이 어떠한 포지션에서 가장 잘 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이번 경기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 과연 어떠한 마필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후세 제왕을 대가리 놓고 난 승부할 거야. 그럼 안 들어도 돼. 그럼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기만 해. 근데 나는 후세 제왕을 못 믿어. 난 대건이만 믿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동참해 주십시오. 자, 한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3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번 상황을 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서 추천했고요. 눈에 빠져 보이는 마필이 5번 쏜살이에요.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마필인데 괜찮아졌죠. 지난번 특별경주에 나가서도 끝걸음이 따라가는 전기였으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뭐 인기 1만을 파는데 나키타가 워낙에 잘 떴기 때문에 못 잡았지 못 뜬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문제는 57kg죠.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최근의 수성을 보면 쏜산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선주입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발주가 느리지 않고 선두권에 어느 정도 가담이 되면 걸음이 나아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하위군에서는 57kg의 중량이 쏜산 같은 마필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외곽으로 밀려있다고 한다면 저도 좀 의심을 해봤겠지만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엄마 쏜산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승은 몰라도 입상권에 한다는 가장 유력한 마필인 것만큼 축막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랙10은 임성식 기수가 끼고 있어요, 또. 임성식 기수가 이렇게 직접 조교를 한 마피들은 실전에 더 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마피도 57kg 중량이었었죠, 계속.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중량이다 보니까 고생하고 있었는데, 적정거리 1300으로 돌아왔고, 1400도 아니고 2번 게이트에 2점. 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밀고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죠. 안 될 건 없고요. 6번 말리고 밀려는 매번 그 타령이고, 7번 아이켓은 코너에서 코너링이 좀 안 좋은데, 뭐 편성으로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블랙10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7번 아이켓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봤을 것 같아요.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고 굉장히 뭐랄까 끈끈하게 따라가면 안쪽에 처박아 놓으면 오히려 뛰는 마필입니다. 8번 말리스타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결정력이 없고, 10번 네가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없어서 이거 잡아놓은 거지. 예전에 하위군에서 선행 갈 때도 굉장히 느린 페이스에서 선두권 가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차라리 쉬면 영광의 골드 같은 마필들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죠. 이 마필이 지난번에 보여준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좀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느낌?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의외로 선두권이 무너져 버리면 한 발에 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쉬면 영광의 골드 마필들은 복병을 한번 늘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5번을 놓고 나가겠습니다. 5번을 놓고 2번 블랙10, 7번 아일캣, 뭐 10번 영광의 골드, 5번 놓고 2번, 7번, 12번 이런 나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배팅에 임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만 5경주 넘어갑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 출전은 단촐한 편성이에요. 요것도 제가 3경주의 맥락과 같습니다. 바로 8번 대응시대죠. 언뜻 보면 선취입에 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56.5kg. 따라가는 전개에서 폭발력이 대단했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행을 우연찮게 성공을 하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원체 약했었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선행도 만만치가 않죠. 얘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얘보다 느린 마필들은 많지 않아요. 선행은 물 건너갔고요. 그러니까 8번 대응시대가 그냥 쉽게 여기에서 우승을 한다? 입상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배당판에서 인기 1위로 돌각을 하겠지만 약간은 뒤로 돌려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이 마필보다 한대건이가 가장 이번 경기에 추가로 노리고 공략해봐야 될 마필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8번을 주력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마필들 쪽에서 조금 더 정답을 찾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8번마 대응시대가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경주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고 막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고증으로 한대건 이번 5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처럼 놓치지 않고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로 1200이고요. 10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우리 6번만 예술의 영지 5월 17일 경주 이후에 좀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근육통이 좀 자주 있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이 편성 자체를만 놓고 본다면 워낙에 현등급, 국상 5등급에서 뭔가 결정력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술의 경지를 한 번 더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커밍 어게인은 매번 그 타령이고요. 게이트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교 때는 강한 남자가 병합할 때 보면 그 피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 경주가 기회가 아닐까 보여지고 매번 기회였었는데 못 뛰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번 막강여걸도 좀 둔한감이 좀 사라지면서 좀 빠릿한 감이 생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요. 3번 해피게이트는 최근에 졸전이긴 한데 경주를 1200으로 줄였고 최적 전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강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불안한 마필은 10번은 마법처럼이죠.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언제 10번은 마법처럼 잘 뛰었나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배당판에 인기가 필요하고 한다면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부상만 6경주는요. 6번을 놓고 1번, 2번, 3번 그리고 저배당 막권에서 정답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상만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아파트. 한대건의 부상경마기에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2세 신마경주 이번 토베이스가 주행하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고 순발력을 주목으로 싸우는 마피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요. 설마 에코스는 최고 작긴 하지만 10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2번을 놓고 3번과 2번, 8번을 7번, 8번 안쪽에 6번 추추 페어리까지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4경주입니다. 오션 피닉스는 마피를 걸으면 더 좋아졌어요. 설마 우승 티켓은 뭐 다찐 마피인 건 맞는데 감량이 좀 있고 5번을 놓고 8번과 9번을 5번 오션 피닉스가 막판 선두 자리를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5경주 출발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설마 닥터미미가 객관적인 전력상은 낮죠. 충만하면 보면 행복코리아예요. 뚜껑은 한 발이 상당히 좋은 마피입니다. 상당히 약해져서 9번 놓고 1번, 8번 이런 누방이고요. 선두로 고칩니다. 8번, 9번, 3번 세 마리 앞서면서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고요. 이때는 뭐 배당판의 라즈 프라다 표다마와 고마 정의 깃발이 아마 압도적인 인기 막건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승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버리고 한 마리는 축으로 세워서 후착권에서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 주력 한방 막건 그리고 한 두 마리 정도 방어하면서 중배당 막건을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마필이 부러질 수밖에 없느냐? 왜 이 저배당 막건이 부러질 수밖에 없느냐? 한대건 명확하게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관 7경주는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예요. 자, 부산에서 이 한 경주만큼은 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7경주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관 8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돋보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뭐 3번 저스틴 매직과 15번 톱 오브 더 월드. 일단 충막감은 10번 톱 오브 더 월드로 봐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대상경주에 나가서 딥마인드, 뭐 빅스펙터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졸전을 펼쳤죠. 근데 사실 이게 졸전이 아닌 게 굉장히 강당이 있었죠. 끝걸음이. 다른 마필들과의 박빙의 승부에서 진짜 사소한 차이로 지는 것 때문에 아쉬웠었는데 뭐 진로도 막히고 지난번에 비해서 말해서 2kg 감량까지 가지고 있고요. 뭐 상급 등급의 마필들이긴 하지만은 뭐 능력 마가로 갈 수 있는 게 뭐 크게 없기 때문에 10번을 충분히 놓고 공략해야 될 것 같고 3번마 저스틴 매직은 1400에서 선전을 한 것은 크게 여력이 없었죠. 근데 뭐 역시나 편성 상대마들이 워낙에 약하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오룡도 공백기 이후에 많이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마필이 자꾸 결정력 부분에서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번마 독저블루는 사실 1200이 적정이지 1400이 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혼전 나중에 한 발을 쓴다면 이게 좀 버텨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10번을 놓고 뭐 3번 때리고 뭐 몇 마리 받쳐버리면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10번, 3번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막건 3복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10번, 3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두 마필 중에 3번과 저스틴 매직을 잘라내고 다른 마필을 공략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관 9경주 넘어갑니다. 한대는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저는 축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축이 좀 불안하죠. 바로 2번마 어스토니싱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자르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었고 편성 약차팀에서 계속 선전해왔기 때문에 크게 믿음이 안 갔던 마필인데 거리적성이 아마 1400에 출전을 해서 이게 충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다른 마필들이 충분히 1400이라는 거리를 감가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누려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번, 9번 팔리지만 2번과 9번 두 마필 다 믿을 수 없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9경주는 한대건이가 믿는 마필,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마지막 메인 승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마지막 메인 승부처예요. 9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 예상을 마치겠고요. 승부경주 다시 한번 자극 공지해드릴게요. 3경주, 5경주입니다. 3, 5, 7, 9. 3, 5, 7, 9. 7경주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취재만 들어가면 비가 와,
내일 또 서울 취재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경마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